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죠. 2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제 상품 내용이네요. 1번.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상품 정의를 하죠. 2번.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그게 바로 생명보험이죠. 3번.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너무 이게 쉬운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함정을 희한하게 파놨네요. 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맞죠? 예, 근데 계약자 사망 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 상품이 되겠죠. 예, 너무 쉬워서 그냥 쓱 이렇게 훑어가버리면 오히려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의 목적은 위험 보장이다. 사람의 생명, 사망과 관련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유상 쌍무 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맞죠? 2번. 보험 계약자별로 보험 약관을 다르게 작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작성된 보험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할 거냐, 거절을 할 거냐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매우 중요하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은 체결이 되는 것이죠. 4번. 실거래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요식 계약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얘는 맞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불요식 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3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괄호 또 괄호 땡땡땡땡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 상품에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뭡니까? 일단 재산은 손해보험이죠. 주택도 재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도 재산이니까 생명과 신체를, 그러니까 사망과 생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던 걸 기억나시죠? 생명과 신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땡땡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자, 어떤 보험에 대한 정의입니까? 바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자, 이 지문도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 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지문으로라도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 여러분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저해지 환급형.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굉장히 적게 주는 것을 우리가 저해지 환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죠. 종신보험도 저해지 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번.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할 수가 없죠.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불가능하다. 종신보험이 사망보험이니까요.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가지 담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교육보험.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부모 사망 시, 생존 시에 둘 다 교육자금을 지급합니다. 2번,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 및 진학 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보험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추가가 돼서 부과되어서 변액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부모 사망 시 교육자금, 양육자금 지급이 됩니다. 사망 시든 생존 시든 다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4번, 사망보험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보험이죠. 보장성보험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보험입니다. 27번,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차별하지 마라 그랬죠. 오케이. 우대는 해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심사 절차는 차별하는 거 아니죠. 2번, 장애인의 보험 가입 시 차별을 할 경우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죠. 3번, 2년 이내의 암을 앓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비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 신고센터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그게 종신 동안이 평생연금 지급한다. 같은 말이죠. 얘는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 제1보험기간과 연금 지급기간 제2 보험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별이 맞죠. 3번, 확정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존기간에 적립금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은 상속연금형이죠. 확정연금형 말 그대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위험보장기간의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게 바로 연금보험의 특징이죠. 제1보험기간의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29번,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상품이죠. 예, 변액보험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생명보험 상품이면서 투자 상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변액보험이죠. 2번,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네요. 일단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번,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투자하는 거죠. 3번, 투자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30번이네요. 예, 3편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 원이죠. 예, 세제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생명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 펀드별로 공시되는 수익률은 개별 계약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수익률이 아니죠. 그죠? 펀드별로 공시되는 건 펀드 전체를 가지고 하는 적용되는 수익률이고요. 개별 계약자는 여러 계약자 중에 각자가 실은 계약을 보험료를 납입한 시기가 다 다르죠. 금액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시되는 수익률, 펀드별로 공시되는 수익률은 개별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3번,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 즉 DC형이 아니라 DB형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 유니버셜 보험은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1번 제3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3보험 영위할 수가 있죠. 제3보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얘가 이제 제3보험이죠.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보험을 상품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순수 보장형으로만 개발이 되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이기는 분명히 맞죠. 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근데 순수 보장형으로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만기 환급형으로는 개발할 수는 없다라는 뜻인데 제3보험도 만기 환급형으로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실손 보장 급부가 있는 계약은 그 보험 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을 해서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제3보험 특약은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할 수가 없죠. 예. 제3보험은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다 보장성 보험으로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제3보험 특약은 정액 보상형으로 설계할 수 있죠.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실손보상, 정액보상 둘 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괄호 보기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상해보험은 사망 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땡땡의 성질과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는 땡땡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제가 앞선 문제 지문 설명을 드릴 때도 내용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예, 일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 기타의 비용을 실제 손해금액만큼을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험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괄호 안에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상해보험의 주요 내용이네요. 1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장해 급여금을 재해장해 급여금을 지급한다. 자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틀린 것을 잘 못 찾겠네요. 2번, 3번, 4번 한번 살펴보죠. 2번 상해 사망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다. 일단 질병 사망은 손해보험회사에 제약이 있죠. 그죠? 그런데 상해 사망은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받을 경우에 재해 수술 급여금을 지급한다. 자, 이 지문도 1번 지문과 비슷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틀린 건 못 찾겠네요. 일단 4번부터 한번 보죠. 4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가 맞죠. 그죠? 예,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은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하죠. 자, 이제 1번, 4번 이 질문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죠. 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합니다. 자, 재해분류표에서 장해지급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분류표에서 장해지급률, 거기서 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3번도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아니라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재해수술 급여금을 지급을 한다. 자, 이 문제는 참 유치합니다만은 이 장해분류표와 재해분류표를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함정을 잘 이렇게 못 찾으실 경우에는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게 뭐가 틀렸지?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어를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옳은 지문 바로 2번 이걸 그냥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문 하나하나를 다 풀려고 하시지 말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해보험 통지 의무네요. 1번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알려야 됩니다. 그죠?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죠. 3번 보험회사에 통지해야지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병의 개념이네요. 외래성이 인정된다. 외래성이 인정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상해죠, 상해. 그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2번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의 정의에 해당되죠. 3번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상이 아닌 상태가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이 훼손된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죠. 그래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37번 암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에 무엇이 해당이 되는가? 교재 박스로 딱 나와 있죠. 그 부분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 치료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암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보장기간은 만료가 되지 않죠. 함께 만료가 안 됩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까지는 보장이 되죠. 2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3번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면책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일단 4번 암의 종류에 따라 진단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보다 좀 적게, 그죠? 뭐, 그 다음에 특정암 같은 경우에, 고액암 같은 경우에 더 진단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시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맞네요. 이게 실손의료보험이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그죠?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에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 어떻게? 상품별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얘는 상법에 나와 있는 거죠. 비례보상은. 4번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4세대 실손의료보험 특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장애 보장의 경우 면책기간, 얘도 면책기간이네요. 중증 치매 보장의 경우에는 얼마의 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장애보장, 중증치매보장. 자, 며칠과 몇 년입니까? 90일과 2년. 일상생활 장애보장의 면책기간은 90일. 중증치매보장의 경우에는 2년의 면책기간. 간병보험, 암보험의 공통점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 주계약에서 어떤 걸 보장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인과 질환, 질병이니까 주계약에서 보장하겠네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인한 간병비, 간병보험에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간병비죠. 변액보험의 변동. 변액보험은 이런 쉬운 문제가. 변액보험은 일단 제3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암진단금, 암보험, 질병보험의 일종이죠. 진단금을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이번 기출문제풀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문제의 정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문이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좀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팁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